자, 오늘 애런 저지 선수가 한 경기 3홈런 때려내면서 양키스 9연패 탈출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워싱턴과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였었죠. 애런 저지가 커리어 최초로 3홈런 경기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이 3홈런이 사실은 지난해 애런 저지가 62홈런을 때려내면서 아메리칸 리그 홈런 신기록을 세웠을 때도 한 번도 3홈런을 치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팀이 10연패에 빠질 위기에서 애런 저지가 3홈런을 때려내면서 정말 이 캡틴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애런 저지의 활약으로 9대1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1회부터 이 배트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렇죠. 이 고어의 이 공을 받아쳐서 바로 솔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선취점을 만들어냈었던 저지였고요. 또 이제 2회 상황에서도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타석 홈런에 시즌 26호 홈런까지 단숨에 기록을 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7대 0으로 앞선 7회 호세 페레 선수에게 오른쪽 담장 넘기는 또 솔로포까지 추가를 하면서 27호까지 단숨에 또 기록한 애런 저지 선수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VP를 받았었던 지난해에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4타수 3안타 3홈런 6타점 혼자서만 6타점을 쓸어 담은 애런 저지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펼쳐줬네요. 사실 양키스 하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구단 아니겠습니까? 월드시리즈 우승만 27회를 기록한 팀. 특히 이제 양키스로 팀명을 변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성기가 시작됐었던 양키스인데, 만약에 오늘 패배했을 경우에는 그 팀명을 바꾼 게 1913년이더라고요. 네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10연패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애런 저지 선수가 또 빛을 발했는데요. 시즌 타율도 2할 7푼 9리, 27홈런 54타점, OPS는 1.051입니다. 사실은 이 9연패 기간 동안 애런 저지 선수도 타석에서 너무 많은 견제를 받다 보니까 타격감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실 지난해 애런 저지가 아메리칸 리그 홈런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뒤에서 받쳐주던 이 앤서니 리조 그리고 지안카를로 스탠튼 이 두 선수가 30개 홈런을 때려내주면서 애런 저지의 뒤를 좀 받쳐줬기 때문에 저지와의 승부를 막상 피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앤서니 리조가 부상으로 지금 그렇죠.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해서 빠져있고 스탠튼도 부진하다 보니까 이 애런 저지가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9연패 기간 동안 애런 저지도 33타수 6안타, 타율도 1할 8푼 1리로 부진했었는데 오늘 이 3홈런 경기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애런 저지 개인 성적은 둘째 치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61승 65패 승률이 4할 8푼 4리 뭐 막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3위와 9.5경기 차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 양키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은 거의 0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요. 경기를 앞두고 양키스의 캐시먼 단장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즌 대참사였다라는 거 인정한다. 말할 것도 없는 충격이고 매우 부끄러움과 실망, 좌절, 분노를 모두 느끼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캐시먼 단장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시즌 뒤에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코칭 스태프, 에런 분 감독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이제 프런트까지 대대적인 좀 교체를 좀 암시하는 그런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사실 캐시먼 단장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양키스의 단장을 맡았고요. 또 이제 지난해 12월에 4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런 분 감독 역시 뭐 포스트 시즌에서의 운영이 아쉽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2022 시즌을 앞두고 2024년까지 3년 연장 계약 거기다가 2024년에는 또 팀 옵션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옵션까지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3+1 계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도 감독과 단장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정말 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당연한 가운데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할 스타인브레너 이 구단주는 결국 이제 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고 캐시만 단장도 유임, 에런 분 감독도 유임 이렇게 시즌을 맞았는데 어쨌든 시즌 전에 에런 저지 선수 최대 목적
목적이었죠. 최대 이제 숙제였던 저지와의 재계약 9년에 3억 6천만 달러 성공했고, 앤서니 리조도 2년에 4천만 달러 재계약했고, 거기에 이제 가을 야구에 쓸 수 있는 에이스 피처 이 카를로스 로돈까지 데려왔습니다. 6년에 1억 6천2백만 달러 계약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포트랙 기준으로 했을 때 양키스의 페이롤이 2억 7,900만 달러. 이게 한화로 했을 때는 거의 3,7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사치세 계산으로 갔을 때는 이게 3억 달러에도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미 사치세 3차 라인까지 넘어선 상황. 돈은 돈대로 쓰는데 성적은 또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올 시즌 이 양키스가 부진했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또 아무래도 에런 저지의 또 장기 이탈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네, 지난해 6월 초였죠. 지난 6월이죠. 네. 지난 6월 초였죠. 예,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비 도중에 발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2달가량 결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팀이 치른 126경기 중에서 72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에런 저지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사실 OPS가 1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27개 홈런. 그러니까 경기수 대비해서 홈런을 정말 많이 때려내고 있는데 정작 이 에런 저지를 거의 50경기 이상 활용하지 못했던 게 좀 양키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저지 포함을 하더라도, 저지를 제외하더라도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도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로돈 선수도 올 시즌에 정말 6월달이 돼서야나 이제 마운드에 돌아올 수 있었고, 거기에 리조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진탕 후유증도 있고, 트레이드 이후에 또 써먹지도 못한 프랭키 몬타스까지 IL에 부상자 명단에서 이 지불하는 돈만 어마어마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맹활약을 펼쳤었던 좌완 코르테스도 부상 그리고 부진으로 인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세베리노도 원조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뭐 9위는 여전하고 오늘은 호투를 펼쳤습니다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평균 자책점이 7점대거든요. 네. 부진이 정말 길어지는 상황이죠. 뭐 돈값을 못하고 있는 스탠튼, 뭐 도날슨, 르메요 이런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또 팀 분위기도 그렇게 또 좋지는 못했어요. 이제 도밍고 헤르만 선수의 역할이 또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퍼펙트 게임을 올 시즌에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 더 정확하게는 이 라커룸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징계를 받았었죠. 그리고 헤르만 외에도 지미 코데로 이 불펜 투수인데 이 선수가 또 시즌 중반에 가정폭력 때문에 또 이탈하는 등 팀 분위기도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양키스였습니다. 사실 양키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시즌일 것 같아요. 이 9연패까지 당했고 거기다가 포스트 시즌 진출도 이 오랜만에 못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 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너졌고 사실은 리빌딩도 지금 버튼을 누르지 못한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페이롤 1위 팀인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의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그나마 이제 가치가 남아있는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유망주들이라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양키스는 넘길 선수도 사실은 없는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계약 기간, 선수들의 계약 기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데드라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 양키스의 특수한 구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팀이고 양키스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 만약에 시즌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그 입장권 수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양키스는 리빌딩 버튼을 누르기가 정말 어려운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키스 팬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오타니 선수 영입 같은 경우에도 좀 쉽지 않은 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사치세 3차 라인까지 넘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장기 계약을 얹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양키스가 2000년대 초반까지 악의 제국이라고 불렸을 때 다른 구단에 비해서 돈을 정말 많은 비율로 썼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양키스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이 할 스타인브레너 구단주의 이 생각이 조금은 이 조지 스타인브레너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사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페이롤은 최상위권이지만 성적은 우승과 거리가 먼 상황. 그리고 우승을 못해도 어차피 구단 가치는 최고야. 어차피 입장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스타인브레너 가문이 원래 본업이
선박 사업이었잖아요. 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양키스로 수익을 벌지 않더라도 이 가문 자체가 누릴 수 있는 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선박 사업을 접고 야구 쪽에 올인을 하면서 양키스에서 거두는 수익이 곧 본인들의 수익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 뉴욕 매치의 구단주인 이 코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미 몇 억 달러예요. 이미 뭐 사치세 다 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실 스타인브레너 가문은 그러기가 힘든 상황인 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아,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이후에 월드시리즈 우승도 없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월드시리즈 진출도 못한 양키스인데 어떻게 좀 해답이 보이나요? 이거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악성계약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좀 버텨야 되는, 그것 말고는 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처방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했을 때 팬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처럼 구단 쇄신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캐시먼 단장이라던가 에런분 감독이라던가 구단주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수뇌부의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변혁을 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키스 지금 뭐 현 상황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손쓰기도 어려운 그런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또 다시 명문구단 양키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